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보유세 인하로 이어질 뿐 아니라 각종 국민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이번 공시가격 하락의 의미와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죠. 네네. 공동주택하면 아파트 얘기하는 거죠. 네네. 아파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많이 인하가 된 건 처음 봤거든요. 마이너스 18%, 18.61%가 하락을 했는데 네. 작년이 17% 올랐었고요. 인상이었고요. 2021년이 19% 인상을 했었는데 이번은 마이너스 18%. 그 인상분이 다 반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 네. 역대 최대다. 이렇게 얘기가 아무래도 나왔어요. 그렇죠. 현실화 그 이전 정부에서 이제 현실화율이라고 해서 네. 시세와 공시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졌다. 아하. 10년에 걸쳐서 따라 붙이겠다. 90% 수준까지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2021년, 2022년에 많이 올렸었는데 예. 그걸 거의 무력화했다. 그래서 거의 폐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정부 정책이 효과를 봤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크게 영향을 줬겠죠. 2020년 수준까지 돌린다라고 했었고 이 정도 인하 폭이라면 거의 2020년 수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도 이 부분에 네네.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네네. 보니까 이제 지역별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하락률이 거의 30%. 네네. 깜짝 놀랄 정도였고 네네. 인천 24, 경기 22, 서울도 꽤 많이 떨어진 곳이 있더라고요.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서울이 마이너스 17.3%가 떨어졌고요. 네. 경기도가 마이너스 22%, 인천이 24%, 세종시가 30% 정도 떨어졌는데 예. 전체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서울 내에서도 노원구하고 송파구도 마이너스 23% 정도 떨어졌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자면 네. 이제 인하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현실화율, 정부에서 현실화율을 폐기하면서 의도적으로 좀 많이 내린 부분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일이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집값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작년 네. 4분기 10월, 11월, 12월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패닉이 되면서 집값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 부분이 고스란히 반영이 됐고요. 1월 달, 2월, 최근 3월까지 소폭 반등을 했는데 네. 반등한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부분이 그대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특히 더 많이 떨어졌고요. 노원구, 송파구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작년에 특히 많이 떨어진 지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집값이 많이 떨어진 지역이 공시가격 인하 폭도 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이제 그동안 이 현실화율을 낮추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금 때문이었잖아요. 네네. 세금 그럼 많이 주는 겁니까? 세금 많이 줍니다. 네. 그래서 공시가격 15억 정도 예상을 해보면 1주택자가 343만 원 재산세에서 274만 원 정도 내려가는데 네. 제가 사례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서울의 마포에 이제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라는 랜드마크 아파트가 있는데 전용 84 기준으로 412만 원 내던 보유세가 252만 원으로 마이너스 38.7% 정도 내려가고요. 1주택자 기준입니다. 자, 2주택자 한번 보죠. 예.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아파트하고 강남의 유명한 음마 아파트 두 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5,358만 원을 냈었는데 작년에 올해는 1,526만 원, 마이너스 71% 하락을 합니다. 굉장히 엄청나네요. 부담이 많이 줄어들고요. 네. 3주택자들도 8,691만 원 내던 걸 2,700만 원 정도, 68.9%, 거의 70%니까 1주택자들은 한 30%대 정도 네. 내려가고요. 2주택자, 3주택자들은 거의 70% 수준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2020년 정도 수준이 되고 있다. 그렇죠. 네,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는 떨어졌다라고 보면 될 텐데 네. 문제는 이렇게 보유세가 떨어지면 기본적으로 집 살려는 사람이 늘어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집을 가지고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집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유 능력이 생기는 거죠. 아, 그렇죠. 세금 부담 때문에 도저히 못 견디겠다. 팔아야겠다. 3주택, 4주택 있는 분들은 빨리 처분을 하자라고는 마음이 이제는 거의 사라집니다. 물론 빨리 파신 분들도 있겠지만 네. 끝까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 정도 줄어들면 내가 버틸만 하겠다라고 아하. 생각해서 일단 매물을 회수하거나 호가를 올릴 가능성이 있고요. 네. 자, 매수자들 같은 경우도 지금 집을 사서 세금 부담이 이렇게 크면 과연 내가 남는 게 있을까? 지금 금리도 굉장히 높고 불안한데라고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세금 부담이 이 정도 줄어든다면 네. 내 작은 계획에서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 하신 분들은 내 집 마련에 나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될 게
뭐 전체적으로는 좀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리적,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금 부담도 줄어들고요. 네. 두 번째 심리 효과가 이게 뭐 한 10%? 이 정도라면 저도 예상 범위 내였는데 네. 마이너스 18%면 저도 이 정도까지는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심리적으로도 아 정부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개입을 하는구나 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실질 효과, 심리 효과 모두 다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예. 또 주의해야 될 게 근본적인 문제, 금리, 집값, 경제의 불확실성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또 나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상승을 한다든지 이러지는 않겠지만 소폭 반등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니까 이제 부동산을 활성화시킬 만한 요인도 있고 약간은 다시 누를 만한 요인도 같이 혼재되어 있으니까 약간의 네네. 반등 정도만 우선은 맞습니다.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이게 보니까 이제 전세가율이 또 높아지더라고요. 그렇죠. 맞는 거죠? 맞습니다. 전세 가율이 높아지는 게 또 이게 불똥이 튈 수도 있는데 예. 아파트 같은 경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세 가율이 50% 정도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네. 빌라 같은 경우는 전세 가율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빌라 사기 사건이 많이 생기면서 그렇죠. 이게 보증보험 기준을 100%에서 90%로 내렸는데 이게 공시가격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매매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전세 가율이라고 하는데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차이인데 이게 좁혀지게 되면서 또 이게 보증보험을 가입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90%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정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게 고려, 이게 정책적인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보단 빌라 주인 입장에서는 네.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텐데 방법이 네. 있습니까? 방법은 이제 매매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네. 결국 전세 가격을 또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집주인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보증보험을 못 받게 되면 안 들어오게 되니까 결국 전세 가격을 내려야 되는데 온전히 내려줄 수는 없으니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세입자들도 최근에 빌라 같은 경우는 전세 사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월세를 많이 선호하게 되거든요. 나 그렇죠. 월세 원해. 집주인들은 돌려줄 돈이 아까우니까 전세를 선호했는데 지금 이렇게 된다면 월세, 반전세 그 가속화 속도가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뭐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전세 제도긴 네네. 하지만 전세 제도가 요새 반전세나 월세로 막 바뀌고 네네. 또 전세 가액률도 막 바뀌면서 이것이 임대차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전세, 임대차라고 하면 거의 전세를 생각을 했었는데 한 네. 5년 전만 하더라도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점점 월세 전환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반반 정도, 5대5 정도 비율이 되는데 네. 이렇게 된다면은 월세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게 우리도 사실 선진국 생각해 보면 왜 우리가 월세만 있을까? 우리는 왜 전세만 있을까? 네, 네. 선진국은 왜 전세가 없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도 지금 여러 가지 경제라든지 선진국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결국에는 전세가 점점 줄어들고 월세가 자리를 잡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뭐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부동산 시장을 조금은 살려보자라는 네. 입장에서 이 공정 가액 비율을 조금 낮추고 뭐 공시가도 현실화하는 것보다는 좀 낮춰서 네. 좀 세금을 좀 감면해 주겠다라는 입장인데 국민 입장에서는 세금을 덜 내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세수가 줄어드니까 여러 가지 또 고민도 생길 것 같기도 하고.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고민이 굉장히 클 겁니다. 네. 국토부 입장에서는 내려서 이제 주택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겠지만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종부세 같은 경우에 작년에 7조 4천억 정도 네. 세수를 거뒀는데 올해는 5조 7천억 정도로 1조 7천억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종부세 계산하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 공시 가격에서 이제 그 공제 금액을 빼줍니다. 거기에 공정시장 가격비를 곱하고 세율을 곱하는데 최근 정부에서 세율도 내려주고요. 네. 그 공제 금액도 올려주고 공시 가격도 내리고 공정시장 가격 비율도 작년에 60%로 내렸단 말이에요. 네. 모든 걸 다 내렸기 때문에 올해는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80%로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원래 80%였는데요. 이전 정부에서 집값이 오르니까 매년 5%포인트씩 올려서 100%까지 올렸는데 네. 작년에 이제 세율을 내리려고 하면 이제 세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공정시장 가액비를 60%로 왕창 내렸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에 세부담을 좀 줄여줬는데 올해는 공시가격도 많이 인하되고요. 공제는 높여주고 세율까지 이렇게 내려줬기 때문에 이제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원래대로 80% 수준으로 올리는 게 합당하다라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하나만 보면 안 된다.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 시장도 봐야 되고 네. 경제가 잘 돌아가는지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봐야 되는데 일단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내일 새벽 결정하죠. 우리 시간으로. 근데 네. 문제는 이제 은행 파산된 게 좀 있으니까 이게 네. 고민이 좀 많아져서 바로 많이 올리기보다는 조금 올릴 것 같다라는 게 좀 대세더라고요. 네네. 만약 그렇게 조금 올리면 우리 부동산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당초는 이제 0.5%포인트 정도 올려서 미국이 지금 4.75인데 5.25를 갈 가능성이 높았는데 네. 실리콘밸리 뱅크가 이제 파산이 되면서 금융시장이 흔들리니까 이번에 베이비 스텝 0.25로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정도는 시장이 다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 이번에 올려서 5%가 되더라도 당장은 큰 충격이 없는데 지금 한국은행이 3.5%거든요. 그렇죠. 우리 기준금리가 1.5% 정도 벌어지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1.5% 이상 벌어지게 되면 자금 유출 발생 가능성이 있다. 무조건 발생되는 건 아니지만 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다음번에 과연 또 우리도 따라서 올려줘야 되느냐. 지금 금융도 불안하고 부동산도 불안한데 여기서 뭐 경제를 감안해서 멈춰야 되느냐에 대한 한국은행의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만 집 사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 올해 언제 사야 됩니까? 올해는 지금 우리 1월 달 굉장히 급매물들이 나왔는데 네. 당장 1월 달 급매물로 돌아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금 아하. 공시 가격도 이렇게 큰 폭으로 내려줬다면 네. 집주인 입장에서는 일단 버텨보자라는 심리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 당장 집을 사야 되는 분들이라면 그 1월 달 급매물 정도 가격을 찾아본다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목표를 조금 올려야 될 것 같고 당장 올해가 아니고 2, 3년 정도 버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금리라든지 집값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경제도 불안하기 때문에 올랐다 내렸다 등락을 거듭할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더 긴 호흡을 본다면 다시 한 번 더 저가 매수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역대 최대 하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